닌자고가 큰 인기를 얻었던 시기이자 탈덕한 시기인 고스트 닌자고쯤입니다. 이때 탈덕한 팬들에게 드래곤 라이징을 보여주면 재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사이에 10개가 넘는 시즌이 방영됐는데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핀과 제이크가 종영하며 닌자고는 카툰 네트워크 최장기간 방영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탈덕한 사람들이 있어 닌자고의 근황을 전달했으나 예상외의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아 드래곤 라이징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의 작품이기에 현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드래곤 라이징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데엔 새로운 신규 주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닌자들은 이미 시즌2 시점에서 서사가 끝나며 뭘 한다고 해도 로이드를 인정한다면서 질투하는 카이처럼 캐릭터성의 붕괴로 이어지고 혼자서도 잘난 그린 닌자께서 팀이 왜 필요하냐? 똑같은 이야기의 성장 스토리의 반복입니다. 이에 가장 좋은 예시가 엘리멘탈 사가일 텐데 카이는 시즌 11에서 능력을 빼앗기며 내적으로 방황한 모습을 보였지만 힘이 없다면서 어떡해? 오늘 사귄 친구가 한 소리 했거든. 닌자에겐 포기란 없다. 이것들은 시즌2, 시즌4와 5에서 이미 봤던 것들입니다. 잔의 희생과 제이의 성장도 시즌3와 시즌6에서 나왔던 걸 그대로 복사했죠. 그러나 스컬 던전 속으로의 콜이나 미지의 바다의 니아의 모범적인 사례처럼 앞선 닌자고 작품을 생각했을 때 서사를 우려먹는 것이 아닌 색다름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존 캐릭터들만으론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 얼른 다시 만나면 좋겠어. 클래식 닌자들로 몰아던지 캐릭터성의 붕괴나 파워인플레와 사골이란 비판이 이어질 게 분명하기에 그래서 새로운 닌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려먹었으면 완결내면 안 되냐고 생각하지만 돈 때문에 작품 내적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떡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양된 제2의 가정사나 완벽한 세계, 같이 어디로 가는 건데요? 그건 비밀. 닌자고 최대 떡밥인 차원이나 키마까지. 너희는 어디에서 온 애들이야? 만약에 시즌2가 완전한 마무리였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으나 시즌3 이후 무분별하게 세계관을 확장하며 생겨난 문제이지 드래곤 라이징만의 문제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즌3에서 5까지는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므로 앞선 시즌들만의 문제라긴보다 브라기 체제의 엘리멘탈 사가가 기존의 떡밥이 아닌 전혀 새로운 요소들만을 다루며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11이야 뱀부족의 과거나 차원인 네버 영역 같은 과거의 떡밥을 사용했지만 프라임 엠파이어나 스타로는 전혀 새롭게 나온 떡밥이므로 세계관 설정에 진전이 없었죠. 하지만 드래곤 라이징에서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탄생된 최대 복선인 차원 세계관의 기원에 대한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어 드디어 닌자고스러운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모든 존재하는 원소의 힘은 원래 나의 동족한테서 나온 것이다. 지금껏 나온 작품의 요소를 급조라 많이 생각하지만 병합은 아직 권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근원의 드래곤은 7마리 중에서 이제야 둘이 드러났으며 블러드문, 월식엔 꼭 무슨 일이 생겼지. 와일드네스의 키마, 영혼의 바위. 영혼의 바위. 먼소 토너먼트가 모방한 소스 토너먼트까지 그걸 모방하는 대회가 나온 거고. 그거 슈팅 게임이지. 그거랑 다른 거야. 대부분의 떡밥이 과거의 유산을이었습니다. 이렇듯 과거의 떡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캐릭터들의 성장이 있어야 몰입이 가능해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판받은 것은 파워 밸런스인데 사실 드래곤 라이징만큼 밸런스가 잘 잡힌 시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소의 힘만을 사용할 수 있는 닌자, 스핀지주만을 활용한 닌자가 등장하며 기존 닌자들에 대한 위상을 높여주고 라이징 드래곤이나 원소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충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닌자로서 너무 압도적일 수 있는 로이드에게 근원의 드래곤과 연결된 후유증을 남기며 로이드가 아닌 카이가 활약할 방법을 만들어냈고 토너먼트에서 라이징 드래곤까지 마스터하며 너무 강해진 닌자들에게 불리한 조건과 조작이란 변수를 줘 아쉬울 수는 있어도 납득 가능한 캐릭터들 간의 밸런스를 맞추었죠. 그래서 사실상 캐릭터들의 밸런스보단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기존 6인 팀원 체제일 때도 비중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제이를 빼더라도 9명이나 팀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비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동의하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새로운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지금껏 누군가를 훈련시키지 않은 닌자들이 마스터가 된 스토리를 보여줄 것이고 카이의 사례처럼 엄청 허무했던 캐릭터가 떡상한 케이스도 보여줬기에 아직까지는 완성이 아닌 해당 문제점을 평가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닌자들의 분량에 대한 논평도 적지 않은데 클래식 닌자들보다 비중이 많아 생긴 이견이나 앞에서 말했듯 신규 캐릭터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갔다간 내승골이 날 수 있기에 여자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 아이 이름은 로이드란다. 차라리 캐릭터성이 붕괴될 수 있는 기존 닌자들의 분량을 줄이면서
신규 캐릭터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규 캐릭터들에게도 개성과 서사는 확실하며 저는 늘 누군게 절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침 거울 치료를 한 느낌까지 들게 만들어 재미있고 누구? 마스터 우? 아니, 넌 날 닮았다니까. 단순히 캐릭터성이 겹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닌 클래식 닌자들이 오랜 기간 여정을 이어가면서 쌓인 경험으로 더 나은 면을 제시해 닌자들의 성장을 표현한 좋은 연출이 되었습니다. 와일드 브레인으로 제작사가 변경되며 작화도 상당히 달라졌는데 그래서 작화에 대한 호불호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래곤 라이징부터는 엘리멘탈 사가와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침 1필름과 기존 와일드 브레인 작화 사이의 타협점을 찾은 느낌인데 와일드 브레인의 장점인 역동성이 보강된 전투씬을 그대로 가져왔고 대신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만화적인 연출은 주요한 장면만을 강조할 때 활용되며 1필름 시절을 떠올리는 작화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비주얼적으론 상당히 발전했으며 지금껏 나온 모든 시즌을 능가한 영상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프닝 이전에 과거 회상을 넣는 구성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였다면 한 에피소드 전체를 사용해 과거를 설명했겠으나 초반 2분의 캐릭터들의 과거의 핵심만 보여주니 스토리의 흐름을 끊지도 않고 캐릭터 서사에 몰입을 이끌어낸 좋은 기믹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지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300분의 분량인 어둠의 크리스털을 넘어 400분의 분량을 가진 최장 분량 시즌이기도 하며 신규 캐릭터와 세계관의 떡밥을 소개해야 하니 분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술자 주니어 코어를 찾으라더니 공놀이하는 걸 보면 지루할 순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시즌들의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엘리멘탈 사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엘리멘탈 사가는 각각의 시즌이 연결되지 않고 어둠의 크리스털이란 대형 이벤트에 대한 복선을 남긴 구조라면 드래곤 라이징은 대형 이벤트를 위한 떡밥과 그렇게 되면 모든 힘은 전부 마스터의 것입니다. 다음 시즌으로 연결되는 복선을 남기며 네 말이 맞더라. 닌자들한테 실망했어. 차후 시즌과 파이널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는 마침 시즌 10까지의 오리지널 닌자고의 스토리 전개로 이어갔고 근본 없는 스토리란 이야기가 많으나 과거부터 닌자고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현재의 스토리가 얼마나 거대한 설정을 다루고 반드시 필요한 시기의 작품이라는 걸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 팬들에겐 단순한 사골 끓이기 정도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쉽네요. 엘리멘탈 사가가 캐릭터의 서사의 완성을 통한 세대교체의 발판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현재의 드래곤 라이징의 평가는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현재 도파민이 풀로 충전된 시점이고 개인적으론 기존의 어떤 시즌들보다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보여줘 결말부의 스토리만 완성한다면 반박의 여지가 없을 역대급 시즌이 될 것이라 평가합니다.